여름 끝자락에 접어든 8월의 마지막 날. 제보자 김도영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도 여기 이렇게 돼 있었던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열고 이제 지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차에 두었던 지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친구와 야구 게임을 하느라 잠시 차를 비운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1,000원밖에 안 해서 이게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빼서 현금만 빼서 이렇게 놔두고 갔는데 문을 안 잠근 거예요. 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차로 돌아와서야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열자마자 그냥 지갑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여기에 무조건 놔뒀는데 그것도 엄청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그건데.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차문이 열려 있었는데 누가 지갑을 가져간 것 같다. 경찰이 도착한 후 확인한 블랙박스. 범인의 단서가 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 그의 차량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초등학생이 이제 한 3초도 안 걸렸어요. 3초. 이걸 그냥 빼서 바로 그냥 킥보드 타고 이쪽 골목으로 다시 도망간 거죠. 그만큼 어려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범인은 차문을 열고 잠시 후 주머니에 지갑을 집어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지문 감식까지 했지만 바로 범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도영 씨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그게 다 끝나니까 한 1시 반, 2시? 다시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3시 6분에 쪽에 거기에서 이제 끌렸다고 뜨는 거예요. 도난당한 지갑 속 카드로 누군가 결제를 시도한 겁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 도영 씨. 특정한 위치가 뜬 게 아니어서 이 카드 끌은 데가 라는 데도 다 돌아다녔을 때 아이고. 정확한 지점명이 적혀있지 않았던 탓에 인근 편의점들을 무작정 찾아다녔다는데요. 무려 5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해당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보여줬어요. 이 블랙박스에 있는 사진이랑 얘 맞냐.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카드를 끌은 시간이랑 카드 모습이나 끌었던 금액이 너무 똑같다고. 도영 씨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승인이 취소되자 돌아갔다는 범인. 3시 6분에 끌었다가 그 카드가 안 돼가지고 한 30분 뒤에 다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30 얼마를 끌은 거죠. 범인이 다시 돌아와 물건을 사고 떠난 후 도영 씨가 편의점을 찾은 건 불과 몇 분 뒤였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빨리 왔어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화가 나죠. 몇 분 차이로 놓치고 막 이러니까 편의점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걸 와 진짜 그것 때문에 화가 더 나니까 그 새벽 내내 돌아다녔던 거. 못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갔죠. 했다가지고 그런데 몇 시간 후 또 뭘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이제 뜬 거죠. 이제 그래서 40 얼마를 끌고 아울렛에서 이제 명품 지갑을 이제 끌은 거예요. 그의 카드로 고가의 물건들이 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카드들은 빼놓고 다녀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거 막 이제 그런 거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든 카드를 거기에다 꼽아두니까. 분실 신고를 하지 못한 사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카드를 마음껏 사용한 범인. 거리가 그래도 좀 있는데요. 막 돌아다니면서. 해당 매장에서는 그 아이를 기억할까? 그리고 이 아빠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빠 지갑 끌렸는데 이걸로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우선 카드 뒷면 확인했고요. 연락처를 받아놔야 될 것 같아서 받아놨고요. 번호가 다른 사람 번호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도영 씨는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죠? 저는 개인 줄 알았는데 아예 얘네가 이제 아예 다른 애라고. CCTV 속 2명의 아이들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지갑을 훔쳐간 아이가 달라?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홍범이야 뭐야?
아이 한 명의 범행인 줄로만 알았는데 3명의 아이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CCTV를 보여준 도영 씨. 저랑 마지막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 솔직히 이렇게 그 사진 하나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이제. 아무리 목표가 좁다지만 제가 아는 부류의 옷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문양 자체가 해병대, 그러니까 UDT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 막힌 거죠. 마침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친구의 눈에 띈 이 문양. 저걸 알아본 거네요. 이제 같이 군생활 했던 고향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게 운 좋게도 이제 그쪽 어린 친구들이랑 좀 이제 안면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하. 친구를 시작으로 지인들에게 물어 카드를 쓴 아이들에게까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야, 저렇게 찾은 거예요. 세상 좁네요. 결국 카드로 물건을 산 2명의 아이들과 지갑을 훔친 아이까지 어이구.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 참. 16, 15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죠. 요즘에 촉법소년이든 뭐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당하니까 어이가 없죠, 진짜. 저는 진짜 칸이 진짜 부은 줄 알았어요, 애들이. 진짜 겁이 없구나. 막 웃으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웃지 말라고 했죠. 너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고. 15, 16살 중학생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야, 이 중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도영 씨는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갑을 훔친 애가 모텔에 있었는데 어? 하는 애가 이제 그 모텔을 갔나 봐요. 그냥 그 모텔에 가서 이 카드 뭐냐 하면서 이거 나 쓴다 하고 그냥 갖고 와버리는 거죠. 큰 아이는 그냥 집에서 자고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와서 이런 데 좀 가자 해가지고 막 매장을 갔던 거죠. 그날 밤 지갑을 훔친 아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인근의 한 숙박업소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어떻게 숙박업소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저 여쭤보려고요, 뭐 좀. 근데 그 애가 하나 처음에 혼자 왔었어. 남자 혼자고 혼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받았는데 늦은 밤 혼자 온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숙박업소 주인. 밤중에 나갔는데 문 애들이 3명이 들어와 있더라고. 갑자기 3명이. 그래서 내가 나가라 했거든요. 왜 네가 있냐. 얘 혼자 왔다. 그랬더니 막 안 가고 삐졌고 쫓아내니라고 내가 혼났거든요. 지갑을 훔친 재호가 있는 숙박업소에 건우가 찾아온 겁니다. 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주인이 나가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막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 미성년자인데 왜 받았냐 해서 혼숙이 아니고 혼자라서 새벽에 받았다. 그랬더니 안 나가길래 막 계속 서 있었네. 야, 본인들이 미성년자인 거를 악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쫓아내면서 보니까 내가 택시도 난 그걸 한다가 얼른 카드 챙겨라 그랬어요. 카드 넣고 나 하지 말고 빨리 카드 챙겨라 엄마. 그 지갑을 팔았던 거죠. 그 사이에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인가 봐요. 걔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78만 원 정도. 그걸 갖다 15만 원에 팔고. 도영 씨는 또 다른 사람이 팔던 자신의 지갑을 돈을 주고서야 되찾았습니다. 내가 그걸 한 6, 7번 물었는데 아니다. 뭐 형인가? 그 형이 대신 팔아주라.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도 훔친 물건이 아닌지 수차례 확인을 했다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이 훔친 물건을 파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딱 중학교 제일 많고 그리고 차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왜 근데 애들이 이렇게 차터리를 좀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하나밖에 돈이죠 돈. 취재 중 재호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궁금해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일단 그러면서 돈이 쉽게 버니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정확히 해가지고. 아이고야. 차량털이 그런 거. 차트를 갖고 6개월 안에서 살고 왔어요. 작년에서 이번 년에 나왔어요. 나와서 학교 다니다가 또 같이 회사 붙인 거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이전에도 차량 털이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아이.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이 아이에겐 너무나도 손쉬운 습관 같은 일이었던 걸까? 학교에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제 민영사적으로 걸려있는 건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도 잘 안 나와? 네, 친하진 않아서 살짝 나쁜 짓을 한다.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죠. 어떤? 아이들을 만난 그날, 도영 씨도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얘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차 털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쪽이었는데 걔네는 장이라고 있어요. 저희 술 많이 먹는 곳 거기라고 하니까 아, 얘네가 딴 데도 털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의식 없이 차량 털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행적들. 제작진은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에 제호가 등록되어 있었던 것. SNS에서도 고가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 커뮤니티 사기꾼 명단이라는 게시글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도영 씨의 카드를 사용했던 아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차터리는 그러면 이전에는 가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도난카드인 걸 그럼 몰랐다는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투리에서 돈을 생겼나 봐요. 지가 많이 다 때렸대요. 제가 돈 없어가지고 그냥 카드 긁어봤어요. 사투리한 얘가 이고 그래서 안 들킬 것 같아서 초범이라서 딱히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친구들이 처음은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이고. 야. 마치 소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조사 다 끝났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찾았던 그날, 도영 씨는 곧장 경찰에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몇 번 얘기해도 출동도 안 해주고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셔라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파출소에 화가 났던 거죠.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신고 후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도착한 경찰. 1시간이나요? 신고품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들만 데려간 상태에서 이제 훈방 조치가 되면은 얘네가 또 도망가면 누가 잡냐, 또 우리가 잡아야 되냐고. 그거는 이제 형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다, 걱정 말고 막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출동이 늦어졌던 이유는 뭘까? 그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면 형사과라든지요. 그쪽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형사가 이제 배정이 됐대요. 미성년자라서 여성 청소년 거로 담당 형사가 또 배정이 될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도 또 화가 또 나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진행 중일까? 저희도 이제 피의자들 조사를 했고요. 인계받은 이후에는 여청과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을 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변의 감시를 피해 물건을 훔치는 10대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털이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서 절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털어온 10대 청소년 7명이 적발됐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년 범죄의 특징을 충동성,
또 하나가 반복성. 두 가지 같아요. 일종의 패턴 같은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모든 범죄 소년들에게는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법을 만약에 개정을 했다고 해봐요. 교도소를 갔다 와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케이스에 맞는 적합한 그런 보호 처분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연루된 아이들 3명의 행동은 모두 달랐습니다. 사고 일한 친구 불러갖고 옷 사러 가자 해갖고 그냥 갔는데 자기 엄마 카드인 줄 알았죠. 저는. 사고 나서 친구가 알려줬어요. 피해를 줘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안 해야죠. 이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고 아기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그게 잘못이 아닐 수는 없죠. 남의 카드를 함께.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놀래고 또 아기를 여기서 놓으면 안 되니까 더 잘 챙기고 보호하고 해야죠. 며칠 전 도영 씨는 제작진에게 카드를 사용했던 두 아이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애는 아예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연락 자체를 안 받아요, 지금. 찾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찾으면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촉법 소년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렇게 더 힘들어하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대면한 사람. 저기 파란색 있는데 저기 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그 남자를 목격한 장소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 사람도 그렇겠다. 옛날에 정글북이라고는 소설에 나오는 정발자매기를 야 해서 하는 그런 늑대 소년처럼 펜슬 수술하고 하고 그 많은 거예요. 아,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인간하고는 못 놀린다. 수염도 흐하게 기룩고 머리도 기룩고 구리수염처럼 이렇게 허연 털이 있더라고요. 야. 소설 정글북에서 늑대와 자라 말도 글도 모르고 짐승마냥 풀숲을 헤치고 다니던 늑대 소년이 진짜 현실에 존재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마을에서 늑대 소년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야. 그 오래됐어요. 그건 한 10년 전부터 우리 오니까 밤에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그래 우리 아저씨 보고 봐도 몸본칙 하라 안 합니까? 우리 집에만 안 들어오면은 그럼 나 이제 해기치 못 잡깁니까? 오늘 올란가 내일 올란가 급성 많이 났어요. 이거 저기 밤에 와갖고 뽀지 할란가 어떡할란지 맞다트리면 어떨란가. 기이한 남자의 출몰 소식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무사히 밤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늑대 소년이 목격된 곳은 산을 중심으로 직경 4km 이내 산비탈과 평지에 위치한 과수원 마을. 그 너무 그 뒤 산속에 있어. 지가 생활하는 곳이. 산속에 있다는 늑대 소년을 제작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첩첩산중. 거의 엄마야 살다 사람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이곳에 그가 산다니 좀처럼 믿을 수가 없는데요. 길이 안 보이지? 아, 네, 이거 키우세요. 후레시켜. 깜짝이야. 나방이었어. 감독님도 놀랬죠. 길이 없는데. 그쵸. 그쪽 가는 길 있어요? 야. 위험해요. 네, 그만 가세요. 거의 이렇게 해서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그를 만날 수 없는 걸까? 그런데 늑대 소년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그의 정체를 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6년 전 할머니는 산속에 있는 자신의 밭을 가꾸려고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장수라 연방아 지푸지 여기까지 나무인데 여기까지 우리 밭이거든. 요마침 요래가 나지 마. 요래 가고 딱 비닐이고 쓰이가 있고. 분명 자신의 밭인데 웬 비닐더미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뭘까요? 이거 지리도 또 시체 하나 더 갈만하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해서 가만히
이리 생각다 저리 생각다 하다 보니까 난 이제 시체를 이어놨는가 싶어. 누구 조상 주 사람이 조상을 몬쳐가 에다다고 뭐 산에다 이리 갖다 놨는가. 난 이제 그 생각을 했지. 혹시라도 시체를 묻어놓은 건 아닌지 섬뜩한 생각에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은 할머니.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비닐 속을 들춰보던 그때. 아이고. 어떤 하나는 아이고 도망을 내려가더니 기라 내려가고 하나는 또 간이 커갖고 그는 또 보고 뭐 있나 산도 툭툭 때리러서. 어머. 안 놓으면 요거 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들게요 이렇게 한 게네. 놀랍게도 비닐 더미 속에서 한 남자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희고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던 늑대 소년 그 남자였습니다. 힘이 나온데 머리는 여기까지 산발이 돼가 아마 머리가 여기까지 들었더라고 어깨인데 그죠. 밤이면 모습을 드러내 온 마을을 두려움에 떨게 한 늑대 소년의 정체는 산속 작은 비닐 움막에 숨어 살던 자연인이었습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에 그는 사는 곳이 발각되자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그리고 6년이 흐른 뒤 그가 사라졌던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비닐 움막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아, 여기예요? 예, 이 움막이 기거든요. 문이 어디예요? 입구? 입구가 이쪽입니다. 엄청 좁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몸을 한껏 굽히고 들어가야 할 만큼 비좁은 곳이지만 물건들을 보아하니 꽤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문 듯한데요. 양주를 잊어보거든. 네? 내가 도덕을 두면 양주 잊어보거든. 양주? 이거가. 네, 여기예요. 도둑 맞은 양주를 찾으러 왔다며 다짜고짜 움막을 뒤지는 한 주민. 요 보세요. 요 있네. 있어요? 찾았어요? 요 좀 잡아. 아니, 양주를 훔친 거예요? 잠깐만. 양주 뺏어가면 화나죠. 가만 있어 봐. 이건 아니고. 아닌데. 진짜 많이 도둑질을 해놨네. 양주 몇 병을 잃어버렸어요? 3병 반 잊어보다 3병 반. 와인은 그 묵던기라 묵던기. 이게 10년 동안 지금 발생한 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접수된 게 한 170건 정도. 야. 하여튼 이 일대에서 뭐 없어졌다. 그 사람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움막한 물건들 모두 남자가 마을에서 훔쳐온 것들이랍니다. 유독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과수원에 침입해 창고 안의 음식들을 슬쩍 가져갔다는 겁니다. 남자는 밤새 문을 잠그지 않는 사찰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과자에도 손을 대는데요. 이렇게 마을에서 10년간 상습 절도를 벌여왔다는 남자. 헌데 어떻게 그동안 덜미를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문 검사나 이런 걸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소돼 있고 안 나오지 말수도 있어. 어디에 사는지를 갖다 뭐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채 산속에 숨어 사는 남자. 과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 싹 다 찍었다 이거지. 이게 냉장고 계란 있는 거, 음료수 연한 거, 여기 술, 맥주 이런 거 싹 다 들어가는 거지. 남자의 흔적은 또 있었습니다. 라면 같은 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혹시나 구운 물기를 갖다 놓은 거 있으면. 야. 그 시간이 한 10년간 흘렀다고 그 현재가 시작 현재가.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온 남자. CCTV 속 그의 모습은 좀 독특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하네요. 훔치러 갈 때는 보면 발자국 소리나 이런 게 혹시 날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자기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없는지 신중하게 안을 살핀 뒤 재빠르게 범행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요.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대략? 한 1분 아이고, 다시 왜 들어가죠? 문 닫고. 이쪽에 그 죄를 지내는 그 신방이라 하지. 훔쳐갈 만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훑어본 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곧바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는 과자입니다. 과자를. 기껏 손에 쥔 건 단돈 1,500원짜리 과자. 바닥은 돈 찾는 건가요? 아니, 돈은 안 가가요. 주 범행 대상은 음식류고. 여느 절도범과는 달리 금품은 훔치지 않습니다. 이도 다 과자입니다. 과자요? 한과 이제 제사를 지내는 신방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을 것뿐. 그런 그에게 새 참거리를 복원해두는 과수원 창고는 노다지와도 같았답니다. 한 번 내려오면 빈 가방을 두둑이 채워 산속으로 사라지는 남자. 그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과수원 사람들은 쫄쫄 굶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냉장고한 음식이며 그릇 안에 반찬까지 모두 털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날 보면은 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그 집을 쭉 거쳐갖고 음식물 수거해 간다 그래야 되나. 어째 또 틀렸다. 너 집에 안 틀렸나? 이게 인사때이라.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싹 가져가는군요. 어디 대충 여기서 보이는 집은 다. 라면, 빵, 계란, 커피. 하루 저녁만 비 오면은 요 있는 거 다 털어가. 옷 두 벌이 버리고 쌀하고 뭐 짜질갱이하고 많이 가져갔습니다. 명절 전날 개사음식 같은 해놓은 걸 갖다가 고기를 다 가져갔더니. 아이고. 요 옆집 아저씨는 뭐 먹는데도 약을 타벼가잖아요. 그래도 그건 하지 마이소.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큰일 나죠. 우리가 큰 돈 될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갑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음식을 훔치겠냐며 몇몇 주민들은 오히려 그를 안쓰럽게 여겼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만나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피해자들 신고 안 하고. 신고를 하기는커녕 주민들은 그가 음식을 가져가도 내버려 뒀답니다. 그렇게 음식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과 남자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남자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나는 그 양반이 와서 그래 한 게라 이거를. 뭘요? 그래 이거. 문자를 못 봐봐. 아이고, 저렇게 바로로 뜯었어. 도구까지 동원해 벌써 5번이나 문을 뜯었답니다. 아우 세상에. 잡히면은 내가 잡히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문자가 볼 때마다 내가 그럼요. 엄청 봤거든. 저 볼 때마다. 닫힌 창문 앞에서도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아예 부수거든요. 아이고. 유리 깨고. 꽃이 너무 벗고 꽃이 너무 벗고 이래. 여기도 보면 지금 열쇠 부서진 걸 내가 몇 개 못 하나. 이거를 다 부순 거예요,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고 또 부수고 이곳에만 무려 8번이나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범인 찍은 걸 갖다가 여기다 출력하고 내가 붙여놨. 고민 끝에 과수원 주인은 CCTV에 찍힌 그의 얼굴과 함께 편지까지 써서 문 앞에 붙였답니다. 정말 짜증나는 밤손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당신 처지 역시 딱한 것은 알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발 착하게 살아가길 부탁합니다. 이걸 보면은 자기가 뭔가 좀 꺼림직해서 안 할 거다 생각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이걸 지금 작동식으로 해놔도 이것도 무시하고. 정말 짜증나는 밤손님의 행각이 도를 넘어서자 주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한 상황. 하지만 밤손님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 그래 방에 오가 밥도 딱 해가 먹고. 밥을 해가 혼자. 빗물 가두는 이제 플라스틱 통 안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이러면 과수원을 제 집 마냥 드나드는 것도 모자라 온 물건을 들쑤셔 놓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금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전혀 안 나타나요. 주민등록은 말소됐고 휴대전화와 병원 기록마저 없었습니다. 세상에 흔적 하나 없는 남자를 찾을 방법이 묘연합니다. 수사하기 이야기해서 아나로그 방식, 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시 수사이죠. 신고된 범행 정보를 총동원해 그가 나타날 장소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범행이 이러고 이쪽이 범행이 8시에서 9시 사이고 여기가 11시였어요. 같은 날 발생한 두 지역의 범행 시간대를 근거로 그의 동선을 파악했는데요.
이 길 지나갈 수 있는 위치는 변곡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피리요리 지나가겠다 했는데 그의 출몰 동선을 통해 예상 경로를 추측할 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행여 들킬세라 휴대전화도 끄고 숨죽인 채 밤샘 잠복에 나선 형사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기약 없죠. 그리고 잠복 34일째 되던 날 유난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범행 예상 시간인 밤 9시를 갓 넘긴 시각. 그래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온나 제발 내한테 온나. 그리 하는 찰나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면 크게 밟히는 소리가 착착착 소리가 작은 자갈에 닿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면 뛰어나가 잡을게라고 생각을.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마침내 문이 열리고 10년간 말을 발칵 뒤집었던 밤손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금 뛰어나가지고 일단은 멱살을 못 잡고. 아이고. 미치도록 잡고 싶은 자와 필사적으로 도망가려는 자. 어머. 거칠고도 질긴 몸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작업을 해놔놓고 우리 동료를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 딱 걸어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거했다고. 대단하네요. 그렇게 10년을 이어져온 상습 음식 절도 사건의 범인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브라시 불빛 딱 비추니까 완전히 머머리하고 밀림의 소년 비슷하게. 아이고. 냄새 엄청나지? 이 잡았을 때 지금도 냄새 납니다. 자기가 했던 분명히 일처리 돼가지고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 순수히 가가지고 진술 다 하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왜 훔쳤냐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훔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먹어야 되니까. 10년간 절도를 했던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였답니다. 직업이 없어 오로지 훔친 음식으로만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했다는데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직업도 없이 가족도 없이 홀로 산속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6년 전 산속에서 생활하는 그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준 주민센터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안 힘드시냐고 여기 계시면. 근데 본인은 그게 좋다고. 여기가 좀.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취업 자리를 알아봐 드리겠다. 숙식이 해결되는 곳으로 알아봐 드리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봐 드렸고요. 이제 본인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단체로 계시는 데는 전혀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그냥 나가버린 것 같다. 지금 연락 흔적도 없이 나가버렸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몹시 힘들어했다는 김 씨. 결국 그곳을 벗어나 산으로 돌아왔다는데요. 나 나름 정리를 엄청 안에 질서가 있어. 이 작은 곳에서 비좁은 움막이지만 나름 정갈하게 살림을 꾸리고 생활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과자 같은 거. 명태. 이쪽이 냉장고야, 이쪽이. 근데 이거 유통기한 있지 않아? 2019년 10월 29일. 아직 꽤 남았네. 부탄가스로 밥을 드셨네. 여기가 주방이 맞나 보다. 도마도 있고. 여기 토지책 있다, 토지. 책도 있네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속세와 떨어져 은둔을 자처하고 자연인이 된 남자의 움막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의 산물인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본인의 움막에 책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본인이 포기를 한 것은 아니다. 철저히 고립된 산속에 사는 동안 외로웠던 탓일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끈을 부여잡고 있었던 김 씨. 어머. 그러면서도 굳이 산속에 숨어있기를 고집해온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같이 생활했는데 어려움이 뭐다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나가지고 배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2년 동안. 그 뒤에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내에서도 배를 좀 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10대 시절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원양어선을 탔던 김 씨. 40대 중반까지도 선원으로 건실하게 살아온 그가 세상과 모두 단절하고 산으로 숨어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한테 계속 폭행도 당하고 자기가 원양어선 2년 탄 것도 다왕 영업한다고 다 습비고 어머나. 친했던 사람들 자기 지인들한테도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야. 열심히 살아온 그에게 돌아온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냥 생활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산속으로 꽁꽁 숨어버렸던 남자. 하지만 먹을 걸 훔치는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눈 감아줬던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죗값을 치르고 난 뒤에 과거는 훌훌 털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